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제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이유로 처음처럼 또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매우 진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맨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간다. 흔히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처음처럼이라고 하니까 술이 한 잔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신영복 선생님의 수필집 처음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됐던 그 신영복 채로 되어 있는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또 멋진 글귀도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장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가장 시작할 때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한번 되짚어보자. 그런 마음,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쁘게 생긴 빵집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빵집에 이제 영업시간이 한 밤 9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저희 딸이 항상 그 빵집을 좀 지나치다가 저 빵집에 빵이 참 맛있겠다 그러고 어느 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영업시간이 한 1, 2분 정도 늦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빵은 빵집에 가득했으나 저와 딸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빵을 팔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업시간이 끝났으니까 그건 뭐 당연할 수 있는 일인데 저와 저희 딸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영업시간에서 한 1, 2분 늦었는데 그래도 빵 하나라도 좀 사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포스기라고 하죠. 계산이 이미 다 계산을 하는, 그래서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빵을 팔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빵을 살 수 없냐 그랬더니 네, 이 한마디가 전부였거든요. 만약에 뭐 늦게 오셔서 빵을 못 산다 아쉽지만 영업시간이 그러니 뭐 내일 뭐 영업시간에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약간의 그 소심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았을 텐데, 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빵을 살 수 없냐 했더니 네 라는 한마디를 딱 들고 그 빵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 빵집은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 외관을 좀 갖고 있고, 빵 모양도 아주 그냥 예쁜 빵을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그 빵집을 많이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그 빵집의 모양을 보고 여기는 도대체 어떤 빵을 팔까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빵집을 다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빵집의 건물이나 빵의 모양을 처음에 고안했을 때 이런 모양의 빵을 팔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관심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이후에 뭐 너무 늦은 건 상관없는데 한 1, 2분 늦어서 빵집을 갔는데 그 아이의 그 눈빛을 봤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빵이라도 하나 더 줄 것 같고, 안 되지만 그냥 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영업을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사람이 먼저인 경우보다는 시스템 또는 경영 또는 영업 어떤 그 원칙이 원래대로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옛날에 컨베이너 벨트라고 해서 영업이 자동화되고 생산 공정이 자동화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 이제 그런 시초를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시스템에 맞춰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계, 소위 말하는 머신 또는 자동화된 어떤 공정에 따라 사람들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종의 기계 부품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곤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영업을 하는 가게집을 가보면 영업 방침이라든지 어떤 그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들의 권리를 저희가 존중해 줘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빵을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도 그냥 뭐 미안하지만 빵을 지금 팔 수 없다. 나중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나 듣는 것과 빵을 살 수 없냐라는 말에 대해서 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빵집은 다시 가고 싶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 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저를 응대했던 종업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이가 껴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색깔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바쁘죠. 힘들고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삶에 대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건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아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지만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가끔 생활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인데 운영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지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가자. 선생님들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또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라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교 전체 공동체의 어떤 의견을 모아야 되고 어떤 합의가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중요시 되는 것이 학교의 기본이고 그게 학교의 처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결국은 살다 보면은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생활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부모의 욕심, 부모가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의 행복은 어느덧 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아이의 의견에만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저 집안의 육아는 또 집안의 교육은 온통 혼란스러움의 연속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지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대할 때 가정에서 육아를 할 때는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가장 거기에 처음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력이 1년, 10년, 20년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제 뭐 새로운 것을 찾거나 소위 말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큰 문제 생기지 않게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 삶이 편하고 나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가끔 내가 처음에 이 직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서 한번 반성해보고 평가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또 그것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전개가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을이 한창입니다. 아마 길을 나가보시면 단풍잎이 멋있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저도 그 단풍잎을 보고 또 가끔은 단풍잎이 열려있는 그 나무들 줄기줄기 사이에 한여름에는 그렇게 많았던 거미줄과 한여름에는 그렇게 많았던 벌레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 벌레들이나 거미줄이 이제는 잘 보이지 않죠. 그들도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열심히 자라고 직장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삶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가을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한 번쯤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지금 계절이 10월이니까 10월에는 이제 올해도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남은 2달을 위해서 지나왔던 1년의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나의 처음은 어디였고 나의 처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과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많이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하루 정도는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라마도 그렇죠. 처음에는 뭐 멋지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렇다가 끝에가 흐지부지 되는 드라마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고 우리의 오늘 하루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죠. 처음, 나의 처음, 오늘 하루의 처음, 올해 처음 이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